자기 남편이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며칠째 계속 시키는데 그저께는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누르게 됐대요. 그래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울컥 하더라고요. 저는 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정말 자연농법으로 농사 짓고 정말 양심적인 그런 농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농사 짓는 그 쌀을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제 행운이에요. 남편이 르마티스 치료약 부작용으로 당뇨가 심하게 왔어요. 저는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해독 음식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 쌀누룩 요구르트였어요. 결국 잘 치료돼서 지금 남편은 건강합니다. 한 3년 반 정도 전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류마티스는 완치가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지금 건강한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드리면 네.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김치 담글 때도 담그시나요? 네. 저는 김치는 강추해요. 네, 주부들이 김치 담그는 걸 겁내잖아요. 선생님, 가족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음료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이 르마티스 치료약 부작용으로 당뇨가 심하게 왔어요. 저는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해독 음식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이 쌀누룩 요구르트였어요. 결국 잘 치료돼서 지금 남편은 건강합니다. 그 후에 장에서 면역력이 나온다는 것 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져서 현재는 6년째 한 2,000번 이상 계속해서 최적의 쌀누룩 요구르트를 맛과 건강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선생님, 그 제품에 포함된 효소나 유익균이 위산을 견디고 장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누룩균 정확히는 황국균인데요. 황국균을 쌀 누룩으로 만들어서 요구르트로 만들어 먹었을 때 많은 케이스 스터디에서 일주일 정도 빠른 효과를 본 것으로 미루어 장까지 살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제품을 드시고 나서 네.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감사의 편지 혹은 감사의 카톡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사례를 좀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굉장히 절망적인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가족분들이 저하고 연결을 해주셔서 저도 제 제품을 막연히 권하기가 조금 죄송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먹어보고 또 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다 보내달래요. 그래서 보내드렸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우리 남편이 여지껏 못 먹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먹으니까 바로 오늘 또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또 보냈는데 계속해서 많은 양을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으세요 했더니 자기 남편이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며칠째 계속 시키는데 그저께는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누르게 됐대요. 그래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울컥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평생 결혼하기 전부터 변비에 시달렸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변비를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쭉 먹었는데 이걸 먹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됐다고 감사하다는 분 계시고요. 오랫동안 약물 중독에서 힘들었는데 이거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고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도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모께서도 류마티즈 앓으셨고요. 네. 또 크론병이 있으신 분이죠. 이런 분들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분들도 이거 드시고 효과를 보시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약들이 그 희귀 질환인 만큼 약이 독하다고 보여지겠죠. 그런데 약이 독하다는 거는 다른 장기도 또 침해를 받잖아요. 독한 약으로부터 이제 해독이 되니까 더 버틸 수 있고 몸에 해가 덜 가겠죠.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다행히도 그 외에도 제가 다른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를 했거든요. 된장이며 뭐 그 외에도 또 이거 쌀누룩 요구르트로 만든 다른 모든 음식들 저는 모든 음식에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건강해졌고 한 3년 반 정도 전에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류마티스는 완치가 안 된다는데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지금 건강한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드리면 네. 금방도 말씀하셨는데 김치 담글 때도 담그시나요? 네. 저는 김치는 강추해요. 주부들이 김치 담그는 걸 겁내잖아요. 밀가루 풀을 쓴다, 뭐 찹쌀 풀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밀가루 풀도 그 자기가 쓰고 싶은 양의 반만 쓰고 이거를 한 컵 정도 섞어 갖고 하면은 거기다 양념해 가지고 기본 양념은 이제 많이들 뭐 마늘에다가 양파에다가 뭐 사과 갈고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그냥 양파 정도 하고 하면은 이게 또 쌀누룩이 그 소금도 염도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갖고 누룩 소금 이런 게 나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염도도 떨어뜨리지만 이 단맛이 풋내를 잡거든요. 그래서 발효가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채소의 풋내가 없어지면서 아주 감칠맛으로 바뀌어서 맛있습니다. 쌀누룩 장인께서 만드신 천연 발효 음식에 특별한 장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뭐 특별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분들이 만드는 것도 저보다 또 더 잘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2,000번 이상 제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만들었고요. 그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지은 쌀에 황국균을 입혀서 누룩을 번식시켜가지고 만든 균종이고요. 살아있는 그 균을 입혀서 쌀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쌀 자체 자연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그 달짝지근한 맛이 나고 쌀 누룩을 입힌 쌀 누룩 요거트가 우리가 먹기에 적당한 자연 단맛을 낸 것이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당도는 그 공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너무 단 것을 또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달아야지 맛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덜 달게 하니까 한 18브릭스 정도로 제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그 단맛을 맞추고 있는 게 한 18브릭스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음식 하시는 장인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재료가 90%다라고 얘기할 정도고요. 네. 지금 이제 유령이 농법으로 재배한 100% 무농약 국산 네. 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부터가 사실은 다르겠네요, 그죠? 네네네네. 저는 재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정말 자연농법으로 농사짓고 정말 양심적인 그런 농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농사짓는 그 쌀을 제가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제 행운이에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제품을 이런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인들도 좋고 또 아침을 거르게 되는 젊은 분들, 아침을 거르고 출근했는데 또 모닝커피를 한 잔씩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질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생기고요. 5, 60대 되면서 약들을 많이 먹게 돼요. 혈압도 안 좋아지고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데 약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 해독을 할 수 있는 이게 해독식품이거든요. 쌀누룩 요거트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잡수시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기고 연세가 많아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환우들
그런 분들이 이거를 잡수시면 소화력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어린이들은 아토피 어린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토피의 원인은 장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 쌀누룩 제품을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아침에 한 250ml 정도 먹고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한 250ml 먹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먹고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은 몸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수시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못 먹으면 적어도 아침에 250ml 정도는 꼭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침 공복이 이제 장이 가장 깨끗하고 네. 좋은 거를 받아들여야 될 때니까 그때를 선택하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밤 사이에 위산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위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이 해독식품이 들어가면 유리하지 않을까. 네. 선생님,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에 견과류를 얹고 그 다음에 플레인 요구르트나 블루베리 아니면 봄에는 오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디를 냉동해놨다가 토핑물로 얹기도 하고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지중해 식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 토마토를 많이 먹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토마토를 많이 먹어지지 않아요. 토마토가 있으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요즘은 뭐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 보면 지중해식 식사해가지고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드는 법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올리브유도 넣고 또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올리브나 그 양파 넣고 해서 만드는 그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해서 쌀누룩 요거트에다가 넛 종류를 토핑해가지고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조금만 먹으면 아침 식사로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되거든요. 저희는 아침 식사를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쌀누룩 제품 같은 거 제가 먹어보니까 참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당뇨 환자들이 많으시니까 당뇨 네. 환자들이 드셔도 되는지. 네,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리 같은 경우를 저는 당뇨 환자들한테는 권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제당이 아닌 자연당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는 오르지 않고 자연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일 경우는 쌀보다는 보리 요구르트를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제품을 어린아이들이 먹어도 좋을까요? 또 하루 얼마만큼 먹는 게 좋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잘 먹는 애들은 잘 먹어요. 그리고 맛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발효의 맛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손자가 쌍둥이인데요. 하나는 맛있다 그러고 하나는 싫어 이래요. 싫다고.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 젤 때 이걸로 재서 먹여요. 그럼 둘 다 몰라요. 아, 고기 질 때도 재면 이게 좀 고기가 부드러워지거나 뭐 그런 게 되나요? 연육작용을 하죠. 아, 그리고 설탕을 안 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설탕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진한 단맛이 아닌 아주 그 연한 단맛에 노출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단맛에 노출이 되니까 좋죠. 설탕은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선생님, 무슨 뭐 연세 드신 분들은 한 집 걸로 한 집 아마누가 계실 정도로 네네네. 예. 우리가 이게 뭐 그런 게 약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만은 아마누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사실. 도움이 되죠. 네. 도움은 정말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아마누 분들이 이거를 많이 사러 와요. 그 약이 많이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음식을 먹기를 힘들어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그럴 때 이거를 많이 선호하시던데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의학적인 판단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이 많이 사러 오고 또 사갖고 병원에 가시고 할 때 도움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시켜 먹어보니까 솔직히 이게 냉동으로 오더라고요. 발효식품인데 냉동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냉동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게 발효 자체는 그 스탑이 되죠. 정지가 되는데 발효가 이제 녹아지면서는 이제 어떤 일정 온도가 지나면 얘가 발효가 다시 진행은 돼요. 그런데 냉장 상태로 있으면 더 발효가 진행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발효가 더 진행이 되면 이게 빵빵해지거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빵빵해진다고 해서 부패로 가진 않아요. 네. 선생님 건강 스케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건강 스케치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번 기회에 건강 스케치 구독자분들을 위해 공동구매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살아봐요. 감사합니다.